복덩이와 황금알. 글쓴이 조소민. 알을 낳은 다음 날은 피곤하다. 특히 그날은 더 피곤했다. 아침 산책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데 엄마가 들어왔다. 엄마는 거위가 아닌데 항상 자기를 우리의 엄마라고 부른다. 그래서 난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엄마 왔다. 오늘은 알이 몇 개나 있으려나? 우리 엄마는 거위들이 낳은 알을 매일 가지고 나간다. 낳은 알이 많으면 엄마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른다. 하지만 알이 별로 없으면 푹푹 한숨을 쉰다. 어젯밤에 알을 낳은 거위는 나밖에 없었다. 그러니 거위 알은 하나뿐이다. 난 가만히 앉아서 엄마가 한숨을 쉬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엄마가 나간 다음엔 수영을 할 것이다. 수영하러 갈 생각에 조금은 기운이 났다. 마당으로 나가면 엄마가 물을 받아놓은 나무대야가 있다. 난 나무대야에 풍덩 빠져서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철퍼덕 철퍼덕 몸을 담갔다가 빼면 깃털 사이사이로 시원한 물방울이 쏙쏙 스며들어 기분이 최고다. 알을 낳고 나면 꼭 수영을 해줘야 한다. 안 그러면 힘이 안 난다. 수영 생각에 희죽희죽 웃음이 나오고 있었는데 엄마가 내 궁둥이를 들어서 어제 낳은 알을 빼냈다. 그런데 엄마의 입이 떡 벌어졌다. 나도 엄마를 따라 놀라버렸다. 엄마의 손에 반짝이는 금색의 알이 들려있었다. 이거 황금알이잖아. 엄마는 거위 알을 10개 넘게 가져갔던 날보다 더 기뻐 보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틀에 한 번씩 황금알을 낳았다. 우리 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생기다니 앞으로 널 복덩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렇게 내게 복덩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폴짝폴짝 뛰며 좋아하는 엄마를 보니 나도 기분이 퍽 좋았다. 세 번째 황금알을 낳은 날에 난 엄마가 사는 집 안으로 이사를 했다. 엄마, 이 거위는 왜 집 안에서 키워? 엄마의 집에는 엄마와 아주 닮은 여자아이도 있었다. 그 아이도 엄마를 엄마라고 불렀다. 밖에 뒀다가 소문나면 안 되니까 집에서 키우는 거야. 누가 복덩이를 훔치려고 들어오면 곤란하겠지? 샘이 너 복덩이 괴롭히면 안 된다. 아이의 이름은 샘이었다. 샘이도 나처럼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을까? 샘이는 눈동자가 반짝거렸다. 작은 손으로 내 머리와 목덜미를 계속 쓰다듬었다. 앞으로 여기가 복덩이 방이야. 새로운 방에는 하얀 커튼이 달린 창문이 있었다. 그 밑에는 회색 담요도 2장 깔려 있었다. 엄마는 담요 위에 날 앉혔다. 앞으로는 여기서 알을 낳아야 한다. 방에선 마당이랑 다른 냄새가 났다.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였다. 다른 거위 가족들 냄새도 안 나고 따뜻한 햇살도 없었다. 게다가 물이 담긴 나무대야도 없다. 알을 낳은 다음엔 꼭 수영을 해야 개운하게 몸이 풀렸는데 이 방에 온 후로 엄마는 마실 물만 주고 수영할 수 있는 물은 받아주지 않는다. 난 새로운 방에서 계속 알을 낳았다. 엄마는 이틀에 한 번씩 방으로 들어와 황금알을 가지고 나갔다. 가끔 세미가 들어와서 방을 돌아다니는 나를 구경했다. 엄마가 없을 땐 세미는 날 만지지 않았다. 너 혼자 여기 살면 심심하겠다. 어느 날 세미가 말했다. 확실히 마당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지내니 심심했다. 심심할 때면 선반에 올라가서 창밖을 보았다. 창 너머로 떼를 지어 산책하는 거위 가족들을 볼 수 있었다.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무대야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도 같이 수영을 하고 싶었다. 가족들이 그리웠다. 그날 밤에도 황금알을 낳았다. 끙끙거리며 알을 낳고 나서 가만히 쉬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이 알을 계속 품어서 아기 거위를 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새 가족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난 한 번도 알을 끝까지 품어본 적 없다. 다른 구역에 사는 거위가 낳은 아기를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다. 아주 귀엽고 작은 아기 거위였다. 방금 낳은 이 알에서 그런 아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상상했더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바로 일어나서 알을 숨길 장소를 찾았다. 엄마는 알을 보자마자 가져갈 테니 엄마가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 둬야 했다. 어디가 좋을까? 일단 이 방은 잡다한 물건들이 많았다. 낡은 걸레들, 흙 포대, 삽과 양동이, 한쪽에 금이 가 있는 계집. 난 그 계집이 뭔지 알고 있었다. 마당 식구 중 하나였던 또리의 집이었다. 또리는 몇 주 전에 죽었다. 엄마는 죽은 또리를 안고 펑펑 울었다. 그 후로 또리의 계집을 이 방으로 옮겼었나 보다. 아무튼 그 계집은 알을 숨기기에 딱 적절해 보였다. 나는 일어나서 깔고 앉아있던 담요를 부리로 조심조심 오므려 나의 황금알을 감쌌다. 그리고 그대로 물어서 계집으로 알과 담요를 옮겼다. 앞으로 밤마다 여기서 알을 낳고 품기로 결심했다. 왜 갑자기 황금알을 안 낳는 걸까? 엄마는 텅 빈 담요를 확인하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나는 일주일째 알을 숨기고 있었다. 알은 원래 맨날 낳는 거야? 엄마를 따라온 세미가 엄마에게 물었다. 2, 3일에 한 번씩은 낳아야 하는데 복덩이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엄마와 세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난 딴청을 피웠다. 그럼 어떻게 알을 안 낳으면? 더 알을 못 낳게 되면 거위고기 파는 삼촌한테 데려다 주면 돼. 그럼 복덩이를 먹어? 세미가 소리를 질렀다. 나도 놀랐다. 고기는 밥이다. 고기가 되면 먹힐 것이다. 그 삼촌이 먹는 건 아니고 고기를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엄마는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엄마가 다정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엄마가 무섭게 느껴졌다. 세미의 표정을 보니 나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짝짓기를 한번 시켜볼까? 엄마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나를 안아올렸다. 그대로 집을 나서더니 마당에 나를 풀어주었다. 마당으로 가자 거위 가족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너 돌아온 거야? 거위 가족들은 꽥꽥거리면서 나한테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방금 들은 이야기 때문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 집은 어때? 마당보다 깨끗해? 더 맛있는 걸 줘? 아직도 황금알을 낳니? 모두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내게 물었다. 너무 보고 싶던 가족들인데도 슬픈 마음이 들었다. 엄마는 내가 알을 낳지 못하면 고기 파는 곳으로 보낸다고 했다. 그렇다는 건 거위 가족들도 알을 낳지 못하면 고기 파는 곳에 보내진다는 말이다. 나는 슬픔이 점점 커져서 가족들에게 소리쳤다. 엄마가 나를 거위고기 파는 곳으로 보낸대. 시끄럽게 꽥꽥거리던 거위 가족들 모두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다물었다. 엄마 몰래 알을 숨겼거든. 아기를 부화시키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황금알을 안 낳는다고 고기 파는 삼촌한테 보낸다잖아. 슬프고 무서워. 사정을 설명하다가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거위 가족들은 당황하며 꾸악꾸악 소리를 냈다. 날개짓하며 나를 달래주려고 하는데 더 서러워져서 더 크게 울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를 고기로 판다고? 그러면 복동이 너 이제 우리랑 영영 못 봐? 확실해? 엄마가 진짜로 너를 팔아버린다고 했어? 가족들이 질문을 쏟아내는 통에 머리가 펑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다른 동물 식구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그런데 왜 알을 품으려고 했어? 그때 우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이모 거위가 물었다. 엄마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고 외로웠어.
마당에서처럼 모여 살고 싶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고 했어. 이모 거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복덩이 네 마음은 이해가 가. 하지만 계속 알을 내놓지 않으면 엄마는 네가 알을 더 못 낳게 된 줄 알 거야.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고기 파는 삼촌에게 갈 수밖에 없어. 이모의 친구들도 여러 떠나갔단다. 눈물이 툭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미 팔려간 거위 가족들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 알을 낳을 수 있잖아. 숨기지 말고 엄마에게 알을 내어줘. 그러면 네가 팔려가지 않을 수 있어. 이모가 내게 다가왔다. 그러고 내 볼에 이모의 볼을 비볐다. 네가 낳은 황금알에서 네 아이들이 태어나면 새 가족이 생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도 복덩이 너의 가족이잖아. 우리도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다른 거위 가족들도 하나, 둘, 내 곁으로 모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댔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엄마 집으로 돌아왔다. 역시나 똑같이 알을 품었다. 배 밑에서 나의 알들이 반짝반짝 빛났다. 숨기지 말고 엄마에게 알을 내줘. 이모 거위는 어른이다.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어른들이 나보다 더 아는 게 많으니까. 어른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옳으니까. 하지만 엄마도 어른이다. 엄마는 거위 가족들과 나를 멀리 떨어뜨렸고 내 알도 가져가려고 하고 나를 고기로 팔아버리려고 한다. 그래도 어른이니까 엄마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 또리의 집에 달빛이 들어왔다. 강아지 또리가 죽었을 때 엄마는 울었다. 하지만 내가 죽을 땐 울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는 게 슬프다면 나를 고기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을 테지. 알들을 품은 지 10며칠이 지나고 있었다. 엄마의 표정이 점점 더 안 좋아졌다. 고기 파는 삼촌 이야기를 점점 더 자주 꺼냈다. 엄마가 나를 보러 올 때마다 세미도 항상 엄마를 따라왔다. 엄마는 내 꽁무니 밑만 들여다봤고 세미는 나랑 눈을 마주치고 내 등을 쓰다듬었다. 이제는 엄마보다 세미가 더 다정하게 느껴졌다. 엄마, 복덩이 고기로 안 팔면 안 돼? 세미가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놀란 눈으로 세미를 봤다. 나도 조금 놀랐다. 우리랑 복덩이랑 같이 살면 안 돼? 또리랑은 같이 살았잖아. 엄마는 하하 작게 웃었다. 나는 눈을 대굴대굴 굴렸다. 세미가 복덩이랑 정이 많이 들었구나. 엄마가 혹시나 세미의 부탁을 들어주고 나를 고기로 안 팔겠다고 말해주길 내심 바랬다. 하지만 근데 거위는 사나워서 또리처럼 같이 살긴 힘들어. 강아지랑 달라. 세미의 입꼬리가 축 내려왔다. 나도 몸에 힘이 빠졌다. 내가 또리보다 사나워서 같이 살 수 없다니. 가끔 다른 마당 동물들과 싸운 적이 종종 있긴 하다.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 하지만 이유 없이 사나워졌던 것은 아니다. 다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그랬던 거였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 거위 가족들에 대해서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도 모른다. 원래도 알을 내주기 싫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한텐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졌다. 터벅터벅, 터벅터벅, 터벅. 나는 부리로 황금알을 감싼 담요를 불고 방에서 빠져나왔다. 달빛이 밝아서 앞이 잘 보였다. 너무 잘 보여서 엄마에게도 내가 보일까봐 조금 떨렸다. 무서워도 가야 해. 이 집에서 아주 먼 곳으로 나가야지. 잔디나 짚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아서 내 소중한 알들을 끝까지 품을 거야. 그 생각만으로 힘을 내며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갔다.
출입문에 다다랐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을 혼자 힘으로 열 수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어떡하지? 문 손잡이는 나보다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 날개로는 문고리를 돌릴 수도 없었다. 돌아가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겨우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또 슬퍼졌다. 눈물이 대롱대롱 맺혔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부리로 물고 있던 담요를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복덩아? 뒤를 획 돌아봤다. 엄마가 아니었다. 샘이었다. 샘이가 눈을 비비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복덩아, 나가고 싶어? 샘이가 무릎을 굽혀서 내 앞에 쭈그려 앉았다. 나는 부리에 힘을 꽉 주었다. 방금 전까지는 다리가 발발발 떨릴 정도로 무서웠는데 샘이를 보니까 안심이 되었다. 샘이는 엄마와 다르다. 샘이는 내가 혼자 심심할까봐 걱정도 해줬다. 엄마한테 나를 고기로 팔지 말아달라고도 말해주었다. 샘이라면 내가 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싶었다. 하지만 샘이는 내 말을 못 알아듣잖아. 내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샘이야? 엄마였다. 나도 샘이도 화들짝 놀랐다. 왜 거기서 쭈그려 앉아있어? 이제 틀렸다. 엄마에게 들킬 것이다. 소중한 황금 알들도 빼앗길 것이다. 눈을 질끈 감고 엄마가 날 잡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앉아있던 샘이가 후다닥 몸을 돌려 나를 뒤로 숨겼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나 배가 아픈 것 같아. 아이고, 그랬어? 그러면 이리 와, 약 먹자. 아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병원? 그 정도로 아파? 엄마가 잠시 하고 고민하는 소리를 냈다. 알았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 옷만 입고 다시 올게. 엄마는 말을 끝내자마자 급한 발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샘이가 천천히 일어나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물었다. 나가고 싶은 거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나는 그렇다는 의미를 잔뜩 담아 간절하게 샘이를 쳐다봤다. 샘이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문을 끼익 열어주었다. 왼쪽 길로는 가면 안 된다. 고기 파는 삼촌이 있으니까. 샘이는 내 궁둥이를 토닥토닥 두드렸다. 나는 잠깐 샘이를 올려다보다가 엄마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서 후다닥 달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놀러와야 해. 샘이의 마지막 말을 뒤로 하고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달렸다. 거위 가족이 사는 곳도 지나치고 또리의 계집이 있던 곳도 지나쳤다. 최대한 멀리 달렸다. 엄마의 집과 마당을 벗어난 건 처음이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일단은 앞으로 달렸다. 샘이가 말한 대로 왼쪽 길이 아닌 오른쪽 길로. 달리고 달리다 보니 이름 모를 강이 보였다. 나는 그대로 강 속으로 뛰어들었다. 시원한 강물 위에 몸을 띄우자 들떴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제야 숨을 좀 돌릴 수 있었다. 물결은 다행히 잔잔했다. 달빛이 물 위에 하얗게 비쳤다. 이렇게 넓은 물에서 헤엄을 치는 건 처음이었다. 가슴이 탁 트여 기분이 좋았다. 미소가 나와서 하마터면 부리로 붙잡고 있던 알들을 놓칠 뻔했다. 깃털 사이로 시원한 물살이 찰랑찰랑 소리를 내면서 스며들었다. 마당에 있던 나무대야에서는 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했는데 이 강에서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황금알이 담요 속에서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게 얼핏얼핏 보였다. 이 아이들은 억지로 알을 낳지 않아도 된다. 고기가 될까봐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 가족들과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 이 아이들도 수영을 좋아할까? 수영을 가르쳐주고 싶다. 달빛이 우리들 위로 쏟아졌다. 마당에서 쐬던 햇볕보다 훨씬 따뜻했다.